안녕하세요, 드로이입니다. CS 2022에서 AMD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CPU 라이젠 7 5800X3D를 곧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생각에서 잊혀질 때쯤 AMD를 통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으로 말이죠. 우선은 국내에 물량이 얼마 없다고 했는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AMD의 새로운 CPU 얼마나 게임에 자신이 있길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선 5800X와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한 CPU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L3 캐시 용량인데요. 무려 96MB가 되기 때문입니다. 3D V캐시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소비자용 CPU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L3 캐시 용량이 중요한 게임을 할 때 체감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컴퓨터의 사양은 당연히 최대한 통일을 시켜야겠죠. 그래픽카드는 ASUS ROG 스트릭스 RTX 3090, 메인보드도 ASUS X570, G690 보드를 활용해서 CPU의 성능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세팅을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도 넉넉한 용량을 활용해서 전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쿨러, 커세어 H170i LCD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수냉 쿨러 중에서는 최상위권 제품 중 하나죠.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 벤치마크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벤치마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멀티코어에 비해 싱글코어의 성능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라이젠 전 CPU들 성능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낮은 싱글코어 성능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낮은 싱글코어 대비 멀티코어 성능은 준수하게 뽑아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3D마크에서도 5800X 대비 크게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i9 12900K의 성능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 자체가 상급 모델들이라서 그런 거지 5800X가 안 좋은 CPU가 아닙니다. i9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5800X 3D는 벤치마크 상에선 크게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다면 AMD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배그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풀 HD, 풀옵션, 렌더링 120%로 세팅을 해두면 5800X 3D의 프레임이 제일 높았는데요. 이제 풀 HD는 정복된 해상도라고 봐도 무방하니 QHD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3개의 CPU의 성능이 모두 비슷하지만 5800X 3D의 성능이 아주 살짝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로스트아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당연히 i9 쪽이 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5800X 3D의 프레임은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테스트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풀 HD 풀옵션 환경에서 5800X 3D와 i9이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지만 i9 쪽 프레임이 2에서 3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고요. QHD 풀옵션으로 넘어와도 결과는 비슷해요. i9 12900K의 프레임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됩니다. 같은 구간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프레임 차이가 나긴 나죠. 쉐어텀은 풀옵션에서 5800X 3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으며 QHD 환경 역시 가장 높은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정도 차이라면 실제 게임 플레이에선 거의 비슷하게 체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풀 HD 풀옵 환경에서 i9 쪽이 높았습니다. 풀 HD 환경이라면 인텔 세팅이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QHD 환경으로 넘어가 보자면 오히려 5800X 3D가 높게 측정이 됐는데요. 3개 CPU 모두 디아2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QHD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프레임을 가져가려면 신형 라이젠 CPU를 택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저사양 게임의 희망인 롤도 테스트를 해보자면 풀 HD 환경에선 i9 쪽의 프레임이 확실히 잘 나오죠. 진짜 끝판왕은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QHD 환경에선 그 차이가 확실히 좁혀집니다. 물론 i9 쪽이 여전히 잘 나오긴 하지만 풀 HD 환경과 차이를 비율로 계산해봐도 확실히 좁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800X 3D의 성능을 크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사 플래그십 라인업과 비교를 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모습이죠. 거기에 배그, 로아, 그리고 고해상도 세팅에서 확실히 높아진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능도 성능인데 클럭도 44.5배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전력도 굉장히 적게 먹거든요. PBO로 클럭을 조절하는 5800X보다도 한 20에서 30W는 낮게 먹고요. 오버클럭이 진행된 i9과 비교를 해보면 절반 이하의 전력만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게임 프레임만 향상이 된 게 아니라 전력 소비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AMD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라이젠 7 5800X 3D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같은 환경이어도 테스트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측정한 결과를 무한 신뢰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뭐 세팅된 환경이라면은 저 정도는 측정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미 5800X 3D 관련 자료들을 봤다면 현재 라이젠 7 5800X 3D는 PBO 기능이나 오버클럭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제가 AMD 내부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새롭게 선보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버클럭이네, PBO네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게임 구동 능력이 현존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에서도 충분했을 거라는 AMD 측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향후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바이오스에서 성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해 준다면 안 그래도 미쳐 날뛰는데 더 미쳐 날뛰는 수준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세대 AMD CPU가 뭐 어느 정도로 좋아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뭐 감도 안 잡힙니다. 그죠? 일단 AM4 소켓에서 사용하는 메인보드를 쓰고 있다면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 참 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SD 캐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게 단순히 클럭을 향상시킨 요 정도 수준의 성능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차세대 아키텍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5800X 3D가 게임 성능 1위의 CPU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가격은 현재 7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은 꽤나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출시 가격이 $449 제품이니까 환율 그대로 구매한다고 해도 저렴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을 위한 최상위 데스크탑을 맞추려는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생각보다는 수요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2022년 4월 기준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라이젠 7 5800X 3D CPU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네, 현존 최고 게이밍 CPU입니다. 이런 거를 또 만들었어 AMD. 아이 참.